나는 말랐는데 왜 당뇨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술도 많이 안 마셨고 밥도 남들보다 적게 먹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 나는 살도 안 쪘는데 왜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었을까? 나는 단 것도 많이 안 먹는데 왜 공복 혈당이 자꾸 오를까?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당뇨를 살찐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많이 나오고 체중이 많이 늘고 폭식을 오래 해야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이야기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마른 체형인데도 당뇨가 생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생기는 당뇨가 꾸준히 늘고 있고, 최근에는 마른 체형 당뇨가 하나의 특징처럼 이야기될 정도입니다. 특히 한국인과 같은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인슐린 분비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서양인은 체중이 많이 늘고 아주 심한 비만이 와야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인은 살이 많이 안 쪄도 췌장이 먼저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몸집은 크지 않은데 혈당을 조절하는 힘이 먼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 저는 밥도 줄였습니다. 원장님, 저녁도 안 먹습니다. 원장님, 운동도 매일 합니다. 그런데도 공복혈당이 130, 140이 나오고 당화혈색소가 6.5를 넘고 심지어 약을 먹는데도 잘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너무 열심히 합니다. 밥도 반 공기만 먹고 과일도 끊고 떡도 끊고 빵도 끊고 심지어는 아침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혈당은 안 내려갑니다. 오히려 몸은 더 피곤해지고 어지럽고 잠도 잘 안 오고 손발은 차고 기운은 더 없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혈당을 다루는 힘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인은 인슐린 저항성도 문제지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기능 자체가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이 지쳐버리면 적게 먹어도 혈당이 오르고 열심히 운동해도 수치가 잘 안 잡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제2형 당뇨 환자들은 췌장의 크기와 기능이 정상인보다 더 작고 약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굶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 있는 분들 중에는 밥을 안 먹어야 혈당이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대충 먹고 저녁은 죽이나 우유 한 잔으로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몸은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간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저장해둔 포도당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공복혈당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일수록 아침을 아예 굶는 습관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창하게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 두유 한 컵, 플레인 요거트 조금, 두부 반 모 정도만 드셔도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 저탄수화물 식단이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밥을 완전히 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당뇨는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췌장은 탄수화물이 들어와야 적당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 먹어버리면 췌장은 이제 내가 일할 일이 없구나 하고 점점 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흰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귀리밥, 콩이 섞인 밥처럼 천천히 올라가는 탄수화물로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의외로 많이 추천되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환기차입니다. 환기는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라 익숙하실 겁니다. 최근에는 환기 속 다당류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혈당 조절과 장 건강, 췌장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약처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로는 충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자꾸 흔들리고 식후에 몸이 축 처지고 간식을 자꾸 찾는 분들은 물 대신 환기차를 연하게 끓여 마시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 1리터 정도에 환기 한 줌 정도를 넣고 약불로 끓이면 됩니다. 진하게 드시고 싶으면 오래 달이고 연하게 드시고 싶으면 30분 정도만 끓여도 됩니다. 너무 달거나 자극적인 음료 대신 이런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차보다 습관입니다. 당뇨는 하루에 뭘 한 번 먹느냐보다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녁 늦게 먹고 바로 눕는 습관, 밤늦게 과일과 빵을 먹는 습관, 아침을 굶고 점심 폭식을 하는 습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췌장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반대로 아주 작은 습관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공복혈당은 전날 저녁 습관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저녁 먹고 바로 누운 날과 두세 시간 정도 소화를 시키고 잔날은 다음날 공복혈당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당뇨가 좋아지는 사람과 나빠지는 사람이 갈립니다. 똑같이 약을 먹어도 왜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악화될까요? 공복혈당이 왜 아침마다 달라지는지, 저녁 식사 시간과 수면이 왜 혈당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식후 혈당을 가장 크게 올리는 뜻밖의 습관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혈당은 왜 아침마다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는 밥도 적게 먹고 운동도 했는데 오늘 아침 공복혈당은 높게 나옵니다.
반대로 어제는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혈당이 괜찮게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혈당계가 이상한 거 아니냐? 내 몸이 왜 이러냐? 나는 도대체 뭘 해야 하냐? 그런데 사실 공복혈당은 전날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보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잤는지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이 공복혈당 하나 때문에 하루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숫자가 높게 나오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밥도 더 줄이고 괜히 몸도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혈당은 숫자 하나로만 보면 안 됩니다. 흐름을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복혈당은 전날 저녁과 수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늦게 먹고 바로 누웠다고 해보겠습니다. 위장 안에 음식이 남아있는데 몸은 쉬려고 눕게 됩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위장도 쉬지 못하고 몸도 깊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잠이 얕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러면 간은 새벽에 저장해둔 포도당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침 공복혈당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식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고 두세 시간 정도 지나서 잠든 날은 다음날 공복혈당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저녁 식사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늦어도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끝내는 것이 좋고 특히 밤늦게 과일, 떡, 빵, 라면 같은 간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은 조금 먹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식후 간식입니다. 저녁 먹고 과일 조금, 커피랑 과자 조금, 배고파서 빵 반쪽, 자기 전에 우유 한 잔. 이런 습관이 쌓이면 췌장은 밤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몸은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혈당은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자기 전에 먹는 과일은 생각보다 혈당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밤에는 활동량이 적고 소화도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가능하면 낮 시간에 드시는 게 좋고 저녁에는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잠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은 정말 쉽게 올라갑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로 짧은 사람은 당뇨 위험이 훨씬 높고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도 혈당 조절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자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대체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편안하게 자는 사람이 혈당 흐름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인슐린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올라가고 혈당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일어나는 분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는 분들은 혈당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는 밥만 줄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잘 자는 것이 혈당 관리입니다. 늦게 먹지 않는 것이 혈당 관리입니다. 밤에 몸을 쉬게 하는 것이 혈당 관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복혈당은 기록을 해야 합니다. 머리로 기억하려고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작은 달력 하나, 메모장 하나에 적기 시작하면 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는 겁니다. 오늘 공복혈당 130. 어제 저녁 늦게 먹음. 밤 12시에 잠들. 라면 먹음. 다음 날은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공복혈당 100열. 저녁 6시에 식사. 식후 15분 걷기. 11시 취침. 이걸 일주일만 해도 보입니다. 아, 나는 늦게 자면 혈당이 오른다. 나는 밀가루 먹으면 다음날 높다. 나는 저녁 먹고 바로 누우면 아침 수치가 오른다. 이걸 알게 되면 혈당이 더 이상 무서운 숫자가 아닙니다. 내 몸의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혈당을 잡으려고 밥을 너무 줄입니다. 그런데 밥만 줄인다고 혈당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식사 순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밥을 먹더라도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허기진 상태에서 빵이나 떡, 국수, 흰쌀밥부터 급하게 먹으면 혈당은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식사 전에 삶은 달걀 하나, 두부 조금, 견과류 조금을 먼저 먹으면 식후 혈당이 훨씬 덜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무조건 앉아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식후 10분 정도 집안을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계단을 천천히 오르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후 짧게 걷는 습관은 식후 혈당 상승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합니까? 당뇨에 좋은 음식은 뭡니까? 밥은 뭘 먹고 간식은 뭘 먹고 차는 뭘 마셔야 합니까? 이제부터 정말 많이들 궁금해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잡곡밥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과일은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당뇨 환자들이 자꾸 찾는 여주, 돼지 감자, 환기차는 실제로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비타민과 영양소 이야기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안 좋은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검색합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혈당 낮추는 음식, 당뇨에 좋은 차, 당뇨에 좋은 과일.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너무 많이 먹고 있나?
내 혈당을 흔드는 음식이 뭔가? 몸을 힘들게 하는 습관이 뭔가? 왜냐하면 당뇨는 좋은 음식 하나 먹는다고 갑자기 좋아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줄여야 하는 건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떡, 빵, 국수, 라면, 과자, 달달한 음료처럼 빨리 흡수되는 음식들은 혈당을 갑자기 올립니다. 특히 빈속에 이런 음식부터 먹으면 혈당은 훨씬 더 크게 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배고프다고 식빵 2장, 잼, 커피 믹스로 시작하면 오전 내내 혈당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삶은 달걀 하나, 두부 조금, 잡곡밥 반 공기, 나물 반찬처럼 천천히 올라가는 식사를 하면 몸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밥을 완전히 끊기보다 밥의 종류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흰쌀밥만 먹는 것보다 귀리, 보리, 현미, 콩이 조금씩 섞인 잡곡밥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너무 거칠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미만 100%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흰쌀 절반, 잡곡 절반 정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가족들과 같이 먹기도 쉽고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일도 종류와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수박, 포도, 바나나, 감 말린 과일처럼 당이 많은 과일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 배, 블루베리, 토마토처럼 비교적 천천히 올라가는 과일은 적당량 드시는 게 괜찮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과일도 밤늦게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 먹고 나서 과일까지 먹고 또 빵이나 과자를 조금 집어먹는 습관은 혈당을 밤새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다니십니다. 려주, 돼지 감자, 계피, 식초, 귀리,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음식들이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초는 식후 혈당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귀리나 콩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음식에 너무 기대지 않는 겁니다. 여주를 먹으면서 빵을 먹고 돼지 감자를 먹으면서 야식을 먹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기차 이야기도 꼭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환기차는 당뇨가 있는 분들 사이에서 꾸준히 많이 이야기되는 차입니다. 특히 식후에 몸이 무겁고 자꾸 졸리고 단 것이 당기고 혈당 기복이 심한 분들이 즐겨 찾는 편입니다. 환기에는 몸의 피로를 덜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 장 건강과 면역,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중장년층에서 많이 찾습니다. 마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 1리터에 환기 한 줌 정도를 넣고 끓이면 됩니다. 연하게 드시려면 30분 정도, 진하게 드시려면 물이 절반 정도 될 때까지 끓여 드시면 됩니다. 다만 환기차도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차 한 잔이 혈당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단 음료를 줄이고 간식을 덜 찾게 만들고 물 대신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영양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당뇨약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트포르민 계열 약은 오래 먹으면 비타민 B12 부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발이 저리고 피곤하고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비타민 B12 수치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면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뇨는 완벽하게 해야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하루 빵 먹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혈당이 높게 나왔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며칠 운동 못했다고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늦게 먹었으면 내일은 조금 일찍 먹고, 오늘 많이 먹었으면 내일은 조금 더 걷고, 오늘 혈당이 높았으면 왜 높았는지 기록해보고, 오늘 잠을 못 잤으면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자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잊기 시작하면 당뇨는 무조건 무서운 병만은 아닙니다. 내 몸이 어떤 음식에 흔들리는지, 어떤 습관에 좋아지는지, 무엇을 하면 덜 피곤한지, 무엇을 줄이면 아침이 가벼운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뇨 관리는 숫자와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 몸과 다시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